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 그게 참 서글픈 진리더군요. 창문을 열면 차가운 새벽 공기가 거실 안으로 훅 끼쳐 들어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시. 저 멀리서 첫차 달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네요. 희끗해진 머리카락과 깊게 파인 주름.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제 훈장일까요? 아니면 살아오며 쌓인 후회일까요? 식탁 위에 놓인 찬물을 한 모금 마셔봅니다.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서늘한 감각. 그때 옆집에서 구수한 냄새가 흘러옵니다. 된장 끓이는 냄새 같기도 하고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실의 기국 냄새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되겠구나. 혼잣말을 내뱉으며 소파에 앉습니다. 시계 바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네요. 어제는 아들놈이 다녀갔습니다. 오랜만에 온 자식이라 반가웠는데 오자마자 베란다 창고를 뒤지더군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쓰레기들 좀 버리세요. 집안에 먼지만 쌓이고 이게 뭐예요? 그 상자 안에는 제 젊은 날이 들어있습니다. 중동 현장에서 쓴 낡은 안전모, 어머니가 써주신 빛바랜 편지들, 그리고 5,000원권 국권 지폐 한 장. 아들에게는 그저 버려야 할 짐이겠지만 저에게는 심장 같은 것들입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다. 제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대답도 없이 스마트폰만 보더군요. 요즘 세상에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돈도 안 되는 거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가슴 한구석이 화탓하게 달아오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일궈낸 이 세상에서 정작 우리들의 기억은 갈 곳이 없네요. 아들이 떠난 뒤 텅 빈 거실. 저는 다시 그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지폐를 손으로 쓸어봅니다. 까칠까칠한 종이의 질감. 그 위에 밴 그리운 냄새. 시간은 1970년대 어느 날로 돌아갑니다. 김포공항은 울음바다였습니다. 돈 벌러 먼 타국으로 떠나는 사내들과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가족들. 저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죠. 거칠고 갈라진 그 손의 감촉이 아직도 손등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습니다. 춘식아, 가서 아프지만 마라. 저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돈 많이 벌어올게요. 고생 끝내게 해드릴게요.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 잘난 척은 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못 본 척 외면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좋은 옷 사드리고 고기 사드리면 그게 효도인 줄로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듣고 싶었던 건 돈 많이 벌어오겠다는 장담보다 사랑해요, 어머니라는 그 한마디였겠죠. 사우디 현장에서 받은 첫 월급. 그때 그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동료들과 얼싸안고 춤을 췄습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다. 그날 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돌아가면 꼭 안아드리겠다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늘어났고 송금한 돈으로 동생들 학비 대느라 제 귀국은 자꾸만 미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보가 왔습니다. 글자 몇 개가 적힌 차가운 종이 한 장. 모친 별세. 즉시 귀국 요망.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 그게 비유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눈 속으로 들어온 듯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돈으로 고기는 드셔보셨을까요? 새우 한 벌은 걸쳐보셨을까요?
아니면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다. 차디찬 방바닥에서 홀로 눈을 감으셨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전보를 버리지 못합니다. 아들이 버리라고 했던 그 낡은 상자 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꺼내 볼 때마다 심장이 저릿해오지만 이 아픔이야말로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모님께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 하지만 끝내 전하지 못해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남은 말 말입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젊은 날의 오만이 오늘 밤 제 잠자리를 뒤척이게 하네요. 어머니가 떠나신 그 빈자리. 그곳에는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제가 돌아왔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어머니가 아니라 텅 빈 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구석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 이야기. 다음 장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야드 공항의 문이 열리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폐가 타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기온은 이미 50도를 넘어서고 있었죠. 우리는 그저 돈 벌러 온 일꾼들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가족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이 먼 땅까지 날아온 사내들이었죠. 숙소라고 배정받은 컨테이너 박스는 한낮엔 찜통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동료 한 명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야. 저는 그 옆에 앉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입안에서는 늘 모래가 씹혔습니다. 물통에 든 물은 이미 미지근해져서 마셔도 갈증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고향의 시원한 우물물 한 바가지.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보물이 될 줄은 비행기를 탈 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가족들의 운명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달궈진 철근은 맨손으로 잡을 수 없었죠. 두꺼운 장갑을 껴도 열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등 위로 흐르는 땀은 금세 하얀 소금이 됐습니다. 작업복은 하루에도 몇 번씩 뻣뻣하게 굳었죠. 함께 일하던 김 씨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쉬는 시간마다 자식 사진을 봤습니다. 춘 씨가 이놈이 이번에 초등학교 간다. 자랑스럽게 웃던 그의 검게 그을린 얼굴. 그 웃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모래바람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눈을 뜰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죠. 반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엎드려. 움직이면 죽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모래 속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되면 우리 어머니는 어쩌나. 눈앞이 캄캄해질수록 그리움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비겁하게도 그때서야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떠나오기 전 어머니가 구워주신 조기 한 마리. 그거 아깝다고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지 못한 게 가슴속에 맺혀서 눈물이 났습니다. 현장 감독은 우리를 짐승처럼 몰아세웠습니다. 공사 기일을 맞춰야 한다며 잠도 재우지 않았죠. 참다 못한 젊은 일꾼 하나가 삽을 내던졌습니다. 우리가 기계입니까? 좀 쉽시다. 감독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쉬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굶어. 그 말 한마디에 현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주한 비참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묵묵히 삽을 들었습니다. 분노보다 무서운 건 가족의 가난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숙소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된 노동에 몸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거죠. 저도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누웠습니다. 옆자리 김 씨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네요. 집에 가고 싶다.
정말 집에 가고 싶어. 그의 낮은 울음소리가 사막의 밤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한 척했지만 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숙소 구석에서 촛불을 켰죠. 편지 봉투에는 정성스럽게 번 돈을 넣었습니다. 내용은 언제나 똑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음식도 잘 나오고 살만해요. 돈 걱정 마시고 맛있는 거 꼭 사드세요. 손등에 떨어진 눈물 자국을 들킬까봐 편지지를 몇 번이나 새로 바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에게 전하는 제 진심은 늘 감춰졌습니다. 힘들다는 말, 아프다는 말은 사치였죠.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춘식아, 너 정말 괜찮은 거냐? 어머니의 답장이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속에 담긴 자식 걱정. 당신은 정작 끼니를 걸으면서도 제 보약지어 먹일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먹고 자란 불효자. 저는 그 돈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보냈습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가 편해지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게 최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덧 중동에 온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어머니께 드릴 선물로 빨간 내복과 금반지를 샀습니다. 그걸 보며 혼자 웃음 짓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상상만 해도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전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떨리는 글씨가 종이 위에 박혀 있었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저는 미친 듯이 귀국 비행기를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날씨는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공항을 마비시켰죠. 창밖에 붉은 모래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어머니께 드릴 말이 아직 너무 많다고 말이죠. 과연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사막이 가로막은 귀국길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제 평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이었습니다. 드디어 김포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3년 만에 맡아보는 한국의 차가운 공기. 코끝이 찡해지는 게 진짜 집에 왔구나 싶더군요. 가방 속에는 소중히 챙긴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가락에 끼워드릴 생각에 자꾸 웃음이 났죠. 택시를 타고 낯익은 골목길에 내렸습니다. 동네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는 그대로인데 제 마음은 왜 이리 요동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낡은 대문 앞까지 숨가쁘게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춘식이가 왔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마당에 널려 있어야 할 빨래도 보이지 않네요. 늘 반질반질 닦여있던 장독대 위에는 뽀얀 먼지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등줄기에 소름이 돋더군요.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저 왔는데.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방 안에서 흘러나와야 할 온기가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솜니불은 가지런히 접혀 있고 벽에 걸린 제 사진만 저를 보고 웃고 있네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나 하고 무쇠솥 뚜껑을 열어봤죠. 그 안에는 실의 기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지난 걸까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약봉지들. 그걸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제 목소리를 듣고 달려오셨습니다. 춘식이 왔구나 어떡하냐 춘식아.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안 나오세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너 오기 일주일 전에 가셨다. 아들 오면 주려고 고기 한 근 사놓고는 그거 한 점 못 드시고 그냥 가버렸어.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명입니다. 저는 차가운 부엌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돈 벌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까짓 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어머니의 산소 앞에 섰습니다. 이제 막 흙을 덮은 봉분이 너무나 작더군요. 그 커다랗던 산 같던 어머니가 어떻게 이 좁은 곳에 누워 계신단 말입니까? 주머니에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사막의 뙤약볕 아래서 벽돌을 쌓으며 어머니 손에 끼워드릴 날만 꿈꿨던 그 반지. 흙바닥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잖아요. 눈 좀 떠보세요. 반지도 사오고 내복도 사왔는데 대답 없는 바람만 귓가를 스쳐갑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부르셨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대문 앞을 지키셨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올까봐, 배고픈 아들에게 밥 한 끼 못 해줄까봐.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가장 소중한 사람을 홀로 둔 죄. 그 죄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이 한은 평생 씻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무심히 흘러갑니다. 어느덧 제 아들이 그때 제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랬듯 저도 아들 눈치만 보네요. 어느 날 아들에게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립니다. 아버지, 또 그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예요? 그때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가슴속에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청춘을 바쳐 너희를 키웠는데 어머니의 임종도 못 지키며 번 돈으로 너희는 따뜻한 밥 먹고 공부했는데 그게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비정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서 제 젊은 날의 모습을 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밉습니다. 그래, 다 잊혀지는 거겠지. 쓸쓸하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자기 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네요. 어둠 속에서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소지품들을 정리하려 했죠. 그런데 낡은 보자기 속에 쌓인 작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먼지 낀 편지 뭉치가 들어있네요. 제가 중동에서 보낸 그 거짓말 같은 편지들. 글자 하나하나가 닳도록 읽으셨는지 종이가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편지 뭉치 밑에는 하얀 수건에 쌓인 것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보낸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하나도 뜯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수첩 하나. 그 수첩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마지막 진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남기신 그 기록이 제 차가운 인생에 어떤 불씨를 지폈는지 다음 장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을 가슴에 품고 말이죠. 그때 현관문 너머로 맑은 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민지예요. 대학생 손녀 민지가 환하게 들어옵니다. 제 어두운 표정을 읽었는지 민지는 제 팔짱을 꽉 끼더군요. 할아버지, 오늘 저랑 데이트 가요. 요즘 아주 힙한 곳이 있거든요. 싫다는 제 손을 잡아 끌고 나섭니다. 녀석의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보다는 훨씬 부드럽지만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더군요. 낡은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파랗네요. 민지가 운전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듭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논밭 풍경. 어머니와 살던 고향 집이 떠오르더군요. 민지가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한 세련된 식당 앞.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가 요즘 최고 인기래요, 할아버지. 이름이 할매 식당이라니까요. 식당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청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고 동네 어르신들이 식재료를 나르고 계셨죠. 로코놈이라고 하던가요? 지역의 맛을 살려 상생한다는 그 말. 우리가 일궈낸 이 땅의 산물들이 아이들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코끝이 간지러워집니다. 잊고 지냈던 그 향기가 스쳐 지나갔거든요. 주문한 음식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투박하게 무쳐낸 나물들, 정갈한 녹그릇에 담긴 밥 한 공기. 이건 서울에서 보던 세련된 요리가 아닙니다. 한술 떠서 입안에 넣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구수하면서도 끝맛이 알싸한 이 맛. 어머니가 아침마다 가마솥에 끓여주던 그 국물 맛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맛이 어떠세요? 민지의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뜨거워졌거든요. 참으려 해도 눈물이 국물 위로 툭 떨어집니다. 50년 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손맛. 그게 지금 제 앞에 기적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한 청년이 다가와 인사를 합니다. 맛있게 드셔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식당을 운영하는 마을 청년이었습니다. 제 눈물을 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건네더군요. 이 레시피 이 동네 김 할머니께 배웠어요.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단짝 친구였던 분의 비법이라고요. 그분 아들이 멀리 돈 벌러 나가서 돌아오면 주려고 평생 연구하신 맛이래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보낸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돈을 동네 아이들 장학금으로 내놓으시고 당신은 아들이 올 날만 기다리며 이 맛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아들이 오면 이 국을 꼭 먹여야 해. 김 할머니를 통해 전해진 어머니의 유언. 저는 그제야 어머니의 수첩에 적힌 알 수 없던 숫자들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돈 계산이 아니라 저를 기다린 날짜였습니다. 손녀 민지가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포깁니다.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대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말이에요.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움도 잊은 채 식당 한복판에서 말이죠. 평생을 괴롭히던 후회라는 가시가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녹아내립니다. 어머니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막에서 흘린 제 땀방울을 당신의 자부심으로 여기며 사셨던 겁니다. 식당을 나오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후회로 점철된 줄 알았던 제 인생이 사실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따뜻한 사랑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힐 가장 아름다운 결말의 이야기. 마지막 장에서 그 끝맺음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밤거리가 따뜻해 보이더군요. 늘 무겁게 짓누르던 가슴 속 돌덩이가 어느새 모래알처럼 흩어진 기분입니다. 현관을 들어서니 집안 공기가 다릅니다. 어둡고 퀴퀴했던 노인의 방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이 배어 있네요. 저는 다시 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버리라고 했던 그 상자 말입니다. 이제 이 물건들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제 삶의 가장 뜨거웠던 증거들이죠. 어머니의 수첩을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그 옆에 중동 시절의 낡은 안전모도 두었죠. 이것들이 모여 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퇴근한 아들이 피곤한 기색으로 들어오네요. 평소 같으면 모른 척 방으로 들어갔겠지만 오늘은 제가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아, 밥 먹었니?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봅니다. 식탁 위에는 낮에 민지와 먹었던 그 시래기국을 비슷하게 끓여 놓았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맛이다. 한번 먹어봐라. 아들은 주춤거리며 수저를 듭니다. 한술 크게 떠넣더니 고개를 숙이네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너도 사느라 참 고생이 많지? 식탁 위에 흐르는 따뜻한 김 사이로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부자 사이가 녹아내립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녀 민지가 거실로 나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사막의 뜨거웠던 모래바람 이야기,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며 끓였던 국 이야기,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 인생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흐르네요. 후회로만 가득 찬 줄 알았던 제 젊은 날이 아이들에게는 위대한 유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게 사셨네요. 민지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군 이 세상의 밑거름에는 우리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걸 알아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봅니다. 저 멀리서 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네요. 평생 가슴에 맺혀 차마 하지 못한 말, 이제는 소리내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바람을 타고 그 말이 멀리 퍼져나갑니다.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의 온기가 제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네요. 이제야 비로소 제 후회는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땀방울 속에 함께 사셨고 지금 제 자식들의 웃음 속에 살아계시니까요. 주머니 속에 낡은 5,000원권 지폐를 봅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이제는 제가 손녀에게 전해주려 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대를 이어 흐르는 법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후회는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도 스스로를 탓하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은 세상을 키우는 비가 되었고, 우리의 고통은 아이들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후회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랑을 시작할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